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닥터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83살인데요. 만약 제가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걸 다르게 했을 텐데요. 그때 무엇을 알고 계셨는데 실천하지 못하셨나요? 이 일기장을 보세요. 첫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7가지만큼은 무조건 다르게 하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국내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려 84%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했거든요. 왜 하필 60대일까요? 왜 그들은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선생님, 60대가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때 결정한 것들이 70대, 80대를 완전히 바꿔놓으니까요. 특히 오늘 공개할 네 번째 이야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저도 그걸 60대에 알았더라면 지금 제 삶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선생님, 이런 정보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젊은 분들은 꼭 알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85세 노후닥터 김영철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방금 들으신 박민우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7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이 후회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의 선택이 향후 30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둘째,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잘못된 판단 하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후회는 여러분의 노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후회. 건강을 방치한 것. 82세 강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61세 때 아내가 두통을 호소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아내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의사의 말에 강병철 할아버지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에 따르면 60대의 생활 습관이 향후 20년의 삶의 질을 85%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결정의 법칙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92%가 건강을 더 일찍 챙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60대에 건강관리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10년 후 건강 상태가 무려 7배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9세 김정우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5km를 걷고 텃밭을 가꿉니다. 그의 비결은 60세 때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매일 걷기, 채소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수면. 이 단순한 변화가 30년 가까운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단 3분 투자로 치매 위험을 85%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린 후 3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를 2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82세 이명숙 할머니는 65세 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17년간 이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결과 지금까지도 치매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나중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에 은퇴 후 자산 관리 실패. 처음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84세 이호진 할아버지는 교직 35년 후 퇴직금 6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3년 만에 그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 퇴직금 5억 이상 받은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퇴직 후 첫 5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3에서 5년이 노후 자금의 생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은퇴 19년 차 백준호 씨는 4개 통장관리법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목적별로 분리해 관리하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자녀 지원은 본인 노후 자금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은퇴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 1위는 질병, 2위는 고독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3위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후회, 노년의 고독.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집안은 어둡습니다. 78세 김미영 씨가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전화가 없네.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노인의 고독감은 심장병,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고독은 사망률을 45%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외롭게 됩니다. 김미영 씨처럼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독을 잘 다루는 83세 서민정 할머니는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만남의 시간. 진정한 교류가 있는 관계를 위한 시간. 둘째, 성장의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셋째, 고독의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고독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주 2회 이상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누군가를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81세 철학자 이성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4번째 후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후회, 자녀와의 관계. 아들이 집을 사려면 5억은 있어야 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65세 최진혁 씨는 퇴직금 대부분을 큰아들 아파트 구입에 지원했습니다. 1년 후 작은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노후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이를 부모 희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최진혁 씨는 2번의 심장 발작을 겪은 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독립성을 빼앗고 있었고 제 노후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도와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적 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72세 이미경 씨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사는 것이란다.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84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후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자녀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5번째부터 7번째 후회까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후회들과 행복한 노년의 비밀. 임종을 앞둔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77세 박명희 씨는 말합니다. 60대까지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했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그런데 심각한 병을 앓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행복은 아침 햇살, 조용한 커피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 같은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합니다. 둘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행복감을 37% 높이고 우울감을 42% 감소시킵니다. 셋째,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85세 김정우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합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91세 유옥순 할머니는 60년간 매일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75년 연구 결과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건강이나 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88세 이준우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해요. 같이 웃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것이 내가 88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목적의식도 중요합니다. 75세 정희원 씨는 70세에 동화작가로 데뷔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은퇴 후에 비로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지금까지 8권의 동화책을 출간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또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